책이 있어서 여기다 놓은 거고요. 부활 찍을 겁니다. 부활. 제가 이게 이제 완전 왼수가 되고 있어요. 부활이. 이거를 5월에 내가 다 끝내야지 이제 종강을 내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요. 9장까지 했었는데 2부에 10장입니다. 그 라가 아니고 네흘류도프가 라스콜리코프가 아니고 네흘류도프가 시골 영지에 갔다가 그 옛날에 카투샤 만나고 했던 이제 그 지역요. 파노보 이런 데 갔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 그러니까 여자 집사죠. 그 다음에 꼬르네 이 사람은 이제 남자 집사인데 좀 대화를 나누고 자기는 이제 완전히 집을 나와가지고요. 그 마슬로바가 묵고 있는 감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숙소를 정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톨스토이가 꿈꾸던 어떤 검소한 그런 그 단순한 그런 이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가구도 되게 조금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방도 뭡니까? 2칸밖에 없고요. 2칸밖에 없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숙소를 따로 얻은 다음에 이제 순방 제가 순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서 이러저런 이제 민원을 들었던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카투샤 마슬로바의 누명을 이제 벗기는 거고요. 그녀와 관련하여 이제 여러 인물들을 또 만나다 보니까 민원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할 일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톨스토이의 낯설게 하기 기법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공작이고 젊고 이렇잖아요. 이 사람의 눈으로 도시가 묘사가 되는데 방금 시골에 갔다 왔기 때문에 도시의 이제 이런 모습들이 더 이제 여실하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고 가다 하다 보면은 톨스토이는 제가 계속 말했지만 사람을 싫어하지만 사람이 정말 많고 네, 저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 만나니까. 근데 계속 만나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다 가다 친구들 만나면 되게 싫어하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쉔보크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맨날 허영에 절어 있고 항상 빚을 지고 살았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도 어릴 때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런 식으로 카드깡?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삶을 계속 살고 있구나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스토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만은 이러니까 톨스토이가 대가일 텐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의 어떤 짧은 스케치만 봐도 아, 그 당시에 귀족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요즘도 비슷하네. 그래서 이런 특수성과 보편성을 같이 보여주는 이제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11장 변호사 집 혹은 사무실을 이제 찾아가가지고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매니쇼프가 누명 썼던 사건인가요? 방화. 이제 그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2권에 27쪽, 31쪽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민음삽 한번요. 써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꽤 지금 쪽수가 되는 거잖아요. 4, 5쪽을 이 재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논하는데,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 쓰여진 게 1880년이고요. 부활이 쓰여진 건 1899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19년, 즉 거의 20년이 차이가 나는데요. 재판 제도는 뭐 그쪽 까라마조프 재판하는 거나 여기서 마슬로바 재판하는 거나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20년이 길다면 길지만, 애벌레 같은 애가 성인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제도의 입장에서 그다음 어떤 국가라든지 이 지구라든지 태양 이런 거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또 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그대로구나 이런 생각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다 욕하는 거 보면 누가 지금 제일 문제인 거예요. 바로 네흘류도프가 제일 문제다라는 걸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고요. 일종의 자발적인 왕따를 자처를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을 해야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다가가고 그들은 또한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공작이니까. 왜냐하면 부자니까.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이런 거죠. 그 네흘류도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감옥을 이제 갑니다. 감옥을 가는 길에는 얘는 상마차를 대절을 하던데 이 네흘류도프가 자가용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런 거를 이제 즐기는 거죠. 차고에 또 람보르기니 이런 거 있는데 카카오 택시 그냥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택시 기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마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의 어떤 상황 이런 걸 이제 전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촌향도입니다.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택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없으면 가장이 당연히 이제 그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그 딸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성매매업소 가기가 쉬울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사회 문제가 조금 언급이 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죄와벌 수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이제 잘 다루는 작가는 도스옙스키일 것이고요. 톨스토이는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부활인데 그 안나 까레니나하고 전쟁과 평화에서는 귀족 사회만 거의 다룬다 봐야 되잖아요. 뭐 플라톤 까라타예프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은 되게 이례적이고 예외적이고. 근데 부활에서는 그래도 그 민중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최대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13장 이제 감옥에 왔는데요. 마슬로바가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슬로바 일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소설에 들어왔으니까 이 대접밖에 못 받는 거지. 어디 다른 작가 대접, 다른 작가 소설에 갔으면 뭐 하다못해 체린첵스키 이 정도라도 갔으면은 굉장히 빛나는 캐릭터가 됐겠다 싶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은 캐릭터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솜씨 없는 작가의 손에 쥐어져가지고 이렇게밖에 성장을 못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톨스토이는 굉장히 솜씨 있는 작가인데 노년의 톨스토이에게 이제 쥐어진 거죠. 이 마슬로바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그 어떤 자기의 역동성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네흘류도프하고 만났는데 처음에는 되게 딱딱했잖아요.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고. 근데 약간 이제 부드러워진, 좀 유해진 이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노보의 고모집에 갔었다. 그 다음에 어릴 때 유품들, 뭐 사진 얘기를 하고 한 개인가는 갖고 왔잖아요. 사진을 한 장인가는. 근데 심드렁한 거예요. 저는 이거 마슬로바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저 자신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과거의 사진을 내미는 거예요. 과거에 빛났 때 사진을 막 야망이 있고 되게 예쁘고 막 행복했고 했던 시절에 사진을 내밀면 차라리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자살하라고 그건 내미는 거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무심해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뭐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모든 어떤 이야기가 네흘류도프의 관점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추정만 하는데 작가가 그래도 네흘류도프의 시선이 옳은 것처럼 이제 보여줍니다. 예컨대 작별 인사하고 나서 이 누구냐 카추샤가 그녀는 네흘류도프가 내민 손을 짐짓 모른 채 하고 몸을 그대로 돌리고는 솟구치는 기쁨을 간신히 억누르며 복도의 얀탄자 위를 이제 종전걸음치며 사라졌다라고. 어쨌거나 이제 그녀가 기쁨을 느낀다는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네흘류도프가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녀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녀의 영혼에 크나큰 변화가 온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3인칭임에도 불구하고 네흘류도프의 서사에 마슬로바의 서사가 이제 묻혀가는 거죠. 그 느낌을 이제 지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슬로바 입장을 조금 더 이제 조명을 해주는데요. 마슬로바가 일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애들도 되게 잘 다루고 이 간호사죠. 지금으로 치면은 간호사 일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조수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의사 조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인턴 레지던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젊은 이제 그 의사가 자꾸 치근대는 거예요. 약간은 이제 협박까지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성추행인데 조금 더 가면 이제 성폭행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남자들이 마슬로바한테 일종의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녀가 이제 그런 일에 종사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또 자꾸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결국 이제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생활을 바꿀 수가 없었을까? 그때 왜 그거를 바꾸지 않았을까? 자기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던져봅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뭔가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담배도 끊었고, 술도 끊었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데, 남자에게도 이제 환멸을 느끼게 된다. 이제 교태 부리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뭐 욕구 자체가 좀 예, 없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관성화된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중호 이런 걸 이제 많이 누르게 되는 거죠. 저기가 마슬로바가. 자, 그다음에 이제 14장부터요. 22장까지는 정말로 이거예요, 이거. 진짜 동유럽 뭐 10개국 순방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사교계 막 순방 막 이런 거예요. 아, 미치고 한장하는 진짜 그런 그림인데요. 페테르부르크로 떠났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용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약해 볼게요. 1번은 원로원에 가서 마슬로바 이 상소장을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소하는 거죠. 상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도시아 사건을 청원위원회에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베라 보그두옵스카야가 부탁한 슈스토바 석방을 헌병대 본부나 제3과에 신청하는 것. 하나 더 있습니다. 4. 성경을 읽고 논했다는 이유로 카카스로 유형을 가게 생긴 교도 사건을 이제 해결하는 것인데요. 자, 좀 대충 읽었는데, 마슬로바와 그 친구들 관련 여러 사건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네흘류도프. 여기서 이제 도드라지는 건 뭐냐면, 이게 네흘류도프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이 무렵에 이제 톨스토이의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자기 자신의 어떤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어떤 문제에 이렇게 이제 몰입하는 거죠. 이제 사회적인 문제. 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회사업을 하는 톨스토이는 참 멋지고요. 여유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물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모델로서는 아주 좋은데요. 소설로서는요, 너무 지루해요. 네, 너무 지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교계를 이제 쭉쭉쭉 훑어가는데요. 상류사회니까. 가 아니라 사람 사는 사회가 다 그렇듯이 소문이 이제 엄청 빨리 업데이트가 돼가지고요. 우선은 얘가 이모를 찾아가요. 이모, 고모도 너무 많아요. 근데 큰 이모래요. 찾아가는데요. 이 이모가 뭐냐면요. 국무장관 이제 퇴직은 했지만 아무튼 국무장관의 또 이면서 백작 부인인 거예요. 거기를 이제 찾아갔는데요. 정말로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보이고요. 어릴 때부터 알던 이제 이모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얘기를 꺼리낌 없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슬로바 사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모잖아요. 이모니까 이제 처가 쪽, 엄마 쪽인데 저쪽 마슬로바가 있었던 곳은 고모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댁 쪽인 셈인데, 사돈이죠, 사돈 쪽인데,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마뜩치 않았던 차에 얘가 이제 이런 사고까지 치고 지금 와서 다시 그 마슬로바랑 결혼하네 만에하고 있는 이제 소문을 들었던 차니까 이모가 핀잔을 주는 거죠. 너 그럼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흘류도프가 쭉 얘기를 해요. 마슬로바한테 청혼을 했더니 그녀가 거절을 하더라. 그랬더니 이모가 촌철살인의 코멘트를 날리죠. 그 애가 너보다 더 현명하구나. 너는 정말로 어리석어. 진심으로 그 애와 결혼하리라고 마음먹었단 말이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거는 내 잘못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모니까 그래도 뭐 다 들어주고 상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모가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흘류도프의 이모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지만,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차르스카야 백작 부인, 전 국무장관의 아내, 이러니까 뭐 보통 지위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그녀가 내가 옛날에 안 그래도 매움굴, 그러니까 패창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제 닫았거나 업소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온 여자들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 있나 봐요. 참 선진국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매춘업이라는 거는 그 일의 특성상 오래 하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상품 가치가 너무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면 거기서 종사했던 그 인력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어떤 사회기관, 복지기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노동력은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를 이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톨스토이식의 어떤 환경결정론이 참 돋는 게, 지금 네흘류도프도 굉장히 사회사업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회 참여적이잖아요. 여기 이모도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거기를 뭐하러 가요? 이 엄청난 귀부인이.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갔어요. 가니까 막 이렇더라. 그리고 이제 본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오자마자 씻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고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데도 갔다 오고 더러워진 몸도 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눈도 씻고 머리도 씻고 마음도 씻고 정신도 씻어야 돼서 뭐가 필요합니까? 종교. 이런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종교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혹은 내일 키제베터,
키제베트르란 이름의 이제 그 성직자 설교자가 오는데 너도 들으러 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당시에 19세기의 러시아 귀족들은 이런 식의 생활을 했겠구나. 이런 이제 사회 문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귀족들은 폐창도 이렇게 둘러보고 그 다음에 또 그와 동시에 이런 식의 이제 종교 생활도 하고 했겠구나라는 이제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고요. 이모한테서 추천장을 받아 가지고요. 이제 이반 미할로비치 백작 저기를 또 만나러 갑니다. 좀 디테일은 틀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관계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백작을 소개하는 게, 그러니까 국무장관이죠. 이거를 이제 소개하는 대목을 보면, 이반 미할로비치 백작은 청년 시절부터 새들이 벌레를 먹고 날개와 털을 몸에 지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게 천분이듯이 인류 요리사가 만든 비싼 요리를 먹고 체격에 어울리는 고급 옷을 입고 빠르고 좋은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게 자기네 천분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런 묘사 좋죠. 네. 자, 그렇고 이제 이렇게 귀족으로 태어나서 귀족으로 자라고 귀족으로 살다가 귀족으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직업은 가져야 되는데, 공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40년간 봉직하다가 국무장관이라는 지위까지 올라간 것은 무엇이냐? 1번, 맞춤법도 잘 알고 독해력도 뛰어나고 서류 적성도 잘하기 때문에. 2번, 품위와 위엄이 있는 풍채를 갖추었기 때문에. 3번, 그는 도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주의라든가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찬의를 표할 수도 있고 반대 의사, 그러니까 찬성 의사를 표할 수도 있고 반대 의사를 말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톨스토이가 이런 거 되게 정리를 잘 해주는데요. 요 국무장관은 지금 연로하신 분이잖아요. 주요 인물도 아니고. 근데 딱 봤을 때 떠오르는 인물은 안나 까레니나에서 안나 까레니나의 오빠인 스티바 오블론스키예요. 스테판 오블론스키. 딱 이제 요런 인물인데요. 업무를 너무 잘해도 안 돼요. 그래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의외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20, 30년 동안 판사로서 재판을 했단 말인가 싶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기록도 잃지 않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수가 다 수업 준비하고 수업 들어가지 않거든요. 뭐 수업 준비를 하긴 하죠. 5분 예를 들자면 3시간 연가 수업에 5분. 난 다 아니까. 애들이 뭐 다 하고. 좋은 대학일수록 애들이 똑똑하니까 애들이 다 하고, 나 그냥 코멘트만 조금 해줘도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중에 학점만 줘도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전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으름을 다행히 어쩌면 부릴 자리에 있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학생이었던 시절에 모든 교수들이 다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오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비슷한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 이반 미할로비치 백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인 거예요. 중치 이상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독해력 뛰어나고요. 서류 작성도 잘하잖아요. 품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항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스티바 오블론스키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가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를 이렇게 숭상했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자신의 뭡니까 생활 방식에 잘 맞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와요. 그럼 이것도 입었다가 저것도 입었다가, 마치 이런 넥타이 했다가 저런 넥타이 했다가 이런 프로코트 입었다가 이런 와이셔츠 입었다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시민이 한독수에 대해서 쓴 표현을 쓰자면 잘 구부러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대쪽이 아닌 거예요. 그런 딱 이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상적 정치적 유연성이 그로 하여금 이 공무원 생활에서 고위공무원 생활에서 고위공직자 생활에서 더 뭡니까 승승장구하도록 이제 해준다. 근데 톨스토이가 워낙에 이제 이런 상류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능력이 압도적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뭐예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 이런 주인공처럼 들어가서 눕거나 뭐 소리 지르거나 얼굴만 하얘지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들어주고 예 그렇죠 하고 다 맞춰준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소개장 이런 거를 이제 받아와야죠. 그래가지고 A를 통해서 B한테 접근하고 또 B를 통해서 C에게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순방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또 투덜투덜대요. 뭐라고 투덜투덜대냐면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돈되어 있으나 도덕성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들의 생활은 꽤나 나태해 보였다라고. 깨끗하고 편의가 있기는 하지만은 뭡니까? 무도덕하고요. 비도덕, 부도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태하다라고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네흘류도프가 묘사하는 걸 보면은 네흘류도프도 엄청 부지런하고요. 엄청 부지런해요. 진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하루도 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만나는 이 사교계 인사들을 보면은 높든 중간이든 간에 계속 그 대기 상태에 있잖아요. 사람을 접견을 하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교계 치장을 하고 가가지고 뭐 사교계 이런 수다를 떨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게 나태하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거는 그들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바로 그냥 집으로 오지만 애를 낳은 뒤로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교광사들, 다른 교광사들하고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그거를 간담회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건 다 수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게 다 일이기도 이제 했던 거예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뭐 행정 업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의 이제 연장이라고. 그런 이제 장면들이 끊임없이 이제 묘사가 되고요. 여기를 갔더니 이 얘기, 저기를 갔더니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교계 얘긴데요. 마침 그 네흘류도프가 이 지금 사교계 순방을 하는 중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까멘스키라는 청년이 결투를 하다가 죽은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도 귀족이지만은 얘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다른 사람도 너무나도 귀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큰 벌을 받지 않고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 집에 가서도 나오고 또 저 집에 가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모가 말한 키제베트르 있잖아요. 외국에서 왔다는 그 설교하시는 분. 그분 이제 또 설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청 받아가지고 되게 등치가 큰 걸로 나오고요. 설교를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귀족이니까 이 정도는 다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또 지위에 있나 봐요.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을 다 알아듣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또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족 아이들이 게으른 아이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어디나 갤리선의 노예도 어느 정도 게으른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그거는 뭐 또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 또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건 뭐 사람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마슬로바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바깥에 있는 네흘류도프는 그녀를 이제 구명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이 집 저 집 오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뭐 청원을 하는 그런 피카레스크 소설 같은 이제 형태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쭉 진행되는 와중에 독일계 남작 출신의 노 장군, 늙은 장군을 찾아가요. 이 장군을 묘사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안기부 중정 진짜 원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의 직책이란 남녀 정치범을 요새와 같은 감옥의 독방에 가두는 일이었다. 그 속에서 그들 중 절반은 10년 안에 미치거나 결핵을 앓다가 죽거나 자살을 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기를 택하거나 유리로 혈맥을 끊거나 목을 매거나 분신을 했다. 인데 이렇게 그 정치범들이 고생을 하든 말든 이 노장군은 알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 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치범 이제 전담이니까는 베라 그 보고두옵스카야 일을 부탁을 하려면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범 전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힘들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노장군의 비위를 이제 또한 맞춰주는 거죠.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하고 이제 충고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가면은 이 마슬로바 사건 때문에 이렇게 동분서주 하던 중에 차장 검사가 된 친구 셀레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가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셀레닌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쳐가지고 마슬로바가 형을 감형받게 되게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이 22장인데요. 22장에 보면은 마슬로바 사건 자체보다는 셀레닌이라는 친구를 만난 것에 더 큰 의미를 둬요. 이 친구는 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이 옛 친구에게 네흘류도프가 이제 뭐뭐라 말했다. 이렇게 이제 친구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적이 아니에요. 한때는 그래도 접촉을 사귀었던 친구인데요. 지금 이제 아무 관계가 없어졌죠. 근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요게 역시나 톨스토이 소설에 많이 나오는 인간관계인데요. 네흘류도프하고 셀레닌이잖아요. 안나 까레니나에서는 스치바 오블론스키랑 레빈의 관계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친구들이 이래요. 적절히 경멸하면서 적절히 또한 좋아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친구의 어떤 측면이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친구의 어떤 측면인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관계고, 그 다음에 지금 셀레니는 차장검사 완전히 그 실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하려고
이용? 그쵸. 이제 부탁하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셀레니는 조금 캐릭터가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잠깐 끊을 거고요. 이제 보면은 그 공무원이 뭐 게으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뭐 고위직이든 말단이든 다 직급에 상관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이 직업 특유의 어떤 본원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이거는 뭐 19세기 러시아라서 그런 것 같지가 않고, 그렇지도 않고요. 지금 21세기인가요? 그쵸. 21세기 대한민국의 공무원, 9급부터 뭐 조금 더 올라가서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는 공무원 무리 중에 뭐 9급, 8급, 7급, 6급, 5급도 있을 수 있고 쭉 있는데 그 일의 어떤 특징, 그 자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어떤 특징이기도 할 거고요. 아마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때 그들은 굉장히 뭐예요? 다들 수재들이었던 거잖아요. 특히 이제 고위공무원 5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들 힘들게 우리가 그 사시 행시 막 그 외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등 그 고시를 통해서 이제 힘든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이제 보수적이 되고 뭔가 양보적이 되고 유보적이 되고 판사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실정법을 가지고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되니까요. 그런 속성은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하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그 네글류도프가 마슬로바의 일을, 개인인 거잖아요. 한 개인의 일을 그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애쓰는데, 여기 보면은 전부 인맥이에요.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즉, 네글류도프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공작이고 돈이 많고 젊고 똑똑하고, 이때 똑똑하다는 거는 뭐 이 사람이 뭐 에디슨 같은 발명왕이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누구만큼 뛰어난 뭐 법률가이고 뭐 링컨 같은 정치가이고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상식과 아까 그 말한데 독해력과 서류 작성 능력과 이제 이런 걸 갖췄다는 점에서 이제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전 근대적인 어떤 사회의 모습인가. 우리도 이제 전화 돌리고 좀 이거 뭐 하는데 좀 이렇게 인사청탁 막 이런 거 했던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건 무마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레퍼런스 책, 그러니까 평판 조회를 하는 거죠. 전화해서 그 사람 어때? 지금 뭐 그 사람 이런 자리에 앉혀도 되겠어? 이런 것들. 그게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그래도 여전히 불가피할 거라는 이제 생각도 또한 이제 들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죠. 소설로서는 정말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아까 이를 갈았죠. 그죠? 아무튼 이제 이건 숙제니까는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